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계속되는 화웨이 악재, 유럽에서 영국, 독일, 5G 장비 비선택, 캐나다에서도 비선택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영국하고 독일이 그 화웨이 그 통신 장비, 5G 통신 장비를 선택을 했잖아요. 비핵심 분야에 대해서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믿었던 독일하고 영국에게 배신을 당했던 화웨이입니다. 영국은 2023년까지 화웨이 참여에 제로를 선언을 했죠. 이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화웨이는 믿었던 영국에서 2023년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2023년까지 영국 내 5G 이동통신 사업에서 중국을 완전히 몰아내는 화웨이 참여를 제로로 만들겠다고 아예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 가장 큰 이유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이죠. 이는 유럽의 실질적인 강자예요. 영국이 실질적인 강자의 하나. 그리고 우리가 AIIB, 그러니까 중국을 주도로 하는 국제 은행 기관인데 이 AIIB를 우리가 들어갔을 때도 영국이 어디를 선택하느냐, 그 중국에 힘을 실어주냐 안 실어주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나라 거기에 가입을 하고 가입을 안 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러했던 영국이 뒤통수를 완전히 쳐버리죠. 그래서 영국에서 교두보로 인해서 유럽 시장을 더욱더 크게 진출해 사활을 걸었던 화웨이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될 내용은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보 유출 가능성이 적은 비핵심 5G망 구축 사업에서 최대 35%까지 화웨이의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완전히 뒤집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이렇듯 영국이 왜 입장 변화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의 입장 변화에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사태에 대한 책임론 때문이죠. 이러한 배경으로 중국 내에서 반중 감정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사이에 중국이 영국으로부터 돌려받은 홍콩에 대해서도 이 홍콩을 그 아편 전쟁 때문에 영국이 100년 동안 시료 재배를 했었잖아요. 이 시료 재배를 한 다음에 다시 100년 후에 약속을 지키는 명목으로 다시 중국으로 돌려줬는데, 이때 중국이 영국에 약속했던 게 뭐냐? 일국양제, 하나의 국가인데 양국 제도, 그러니까 홍콩은 중국의 제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는데, 이것을 뒤흔드는 홍콩 보안법의 강행이죠. 이 강행으로 이제는 중국의 지원을 받는 화웨이를 퇴출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어요. 특히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의 대변인 역할을 계속적으로 해왔었고, 특히 그 중국 대사관을 통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화웨이를 써라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화웨이는 곧 중국 그 나라다라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화웨이를 퇴출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죠. 25일날 가디언, 텔레그래프 등 현지 언론을 종합해보면 보리스 존슨 총리는 지난 1월달에 화웨이를 제한적으로, 특히 비핵심 분야를 35%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라는 기존 방침을 완전히 뒤집어서 화웨이가 5G 구축 사업에 개입할 여지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려고 실무진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화웨이에 대한 우호적이었던 여당 내 보수당 주류가 반중 노선으로 완전히 돌아서면서 총리를 강하게 압박했다라는 그 배경이 있는데요. 이 법이 통과된 1월 달에는 코로나가 아예 발발도 되지 않았어요. 1월 중순 이후부터, 물론 이 코로나의 발발은 작년부터 중국에서 일어났었고, 일어났을 것에 계속 연장선상에서 1월 달에 발표, 그리고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1월 달에는 공식적으로 코로나가 확산 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 그리고 화웨이의 관계를 영국 입장에서도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되고 있죠. 특히 보리스 존슨 총리가 코로나19의 그 확진자가 됐었기 때문에 거의 죽다 살아났죠. 이래서 더 뿔이 난 것 같아요. 지금 영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중국 책임론이 있고요. 그리고 독일에서도 화웨이 아웃을 선언을 했는데, 현재 영국은 코로나 사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사태가 점점 진정이 되어가면서 이제는 이 원인이 누구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태 초기에 중국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지난 22일 날 중국 양회 중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홍콩 내 반정부 활동 처벌을 규정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상정되고 28일 날 국가보안법 초안의 통과로 인해서 영국 내에서도 공분이 완전히 일어나서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영국에서 홍콩 사람들에 대해서 영국의 시민권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서 유럽에서 화웨이 장비를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사용했던 계획에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시발점은 영국입니다. 영국은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지분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영국이 결정하면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영국이 되게 중요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 1월 달에 화웨이를 선택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미국에서도 이걸 설득하려고 영국으로 날아갔던 그 비행기를 타고 설득하려고 날아갔던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이 설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스스로 돌아서게 된 것이죠. 현재 이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독일에서도 독일의 3대 이동통신사 중에 하나인 텔레포니카가 5G 핵심 장비 중에 하나인 5G 코어망 장비를 화웨이에서 스웨덴의 에릭슨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텔레포니카는 다른 핵심 장비인 액세스망은 화웨이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4G 장비에서는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지만 5G 핵심 장비에서는 이제는 화웨이 대신에 스위스의 에릭슨을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코어망은 사용자 데이터를 전송, 제어하는 장비인데 액세스망은 사용자가 신호를 기지국으로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바꿔준다는 거죠. 2일날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마르크스 하스 텔레포니카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독일 전역에 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우리는 안전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특별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안정적인 네트워크망이라는 거죠. 텔레포니카는 지난해 말에 일부 5G 장비를 화웨이에 체결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이후에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관련 보안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지만 특정한 업체는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태도를 철회하지 않았어요. 철회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 상황은 변하고 있다. 텔레포니카가 화웨이를 대체할 회사로서 지금 고려하고 있는 회사가 에릭슨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텔레포니카는 완전 클라우드 방식으로 구성된 5G 코어망 장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만약 텔레포니카가 에릭슨 장비 채택을 완전히 확정이 되기라도 한다면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게도 5G 구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 그 다음에 독일까지 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을 두들겨 패야 되는데 중국은 지금 직접 두들겨 패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웨이가 대신 타깃이 되고 있는 현 상황인데 화웨이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의 힘으로 유럽 시장에 계속 진출해 왔죠. 이에 대해서 유형호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 기술 패권을 억제하기 위한 타겟으로 삼았던 화웨이는 이제 더 이상 한 기업이 아닌 중국이란 국가와 동일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적개심이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화웨이에게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화웨이는 유럽 시장이 중국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화웨이가 유럽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예요. 화웨이의 유럽 시장은 화웨이 전체 매출의 4분의 1, 25%를 차지하는 주요 매출처라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 화웨이는 유럽을 포함한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2,060억 위안, 약 36조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이는 중국 5,067억 위안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 되겠죠. 화웨이는 작년에 건재한 유럽 시장 덕분에 미국이 계속적으로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가 있었어요. 특히 유럽의 5G 인프라 투자 때문입니다. 이걸 보시면 우리가 아는데 지금 화웨이 지역별 매출 비중 이렇게 보시는데 중국에서 이 정도, 그리고 유럽하고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25% 정도, 아시아에서는 거의 영향력이 많지 않습니다. 미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완전히 퇴출당하고 있어요.
화웨이는 유럽 시장의 중요성 때문에 지난 2월달 중국 외 첫 5G 부품 공장 건설을 프랑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화웨이의 유럽에 대한 이러한 구애는 지금 현재도 미래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더 저렴한 무기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통신 회사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어필을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현재 유럽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화웨이 통신 장비를 완전히 걷어내고 투자하기라는 무리가 있다라는 반론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최근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 우선순위의 최상단에 있는 5G 인프라 투자에 집중될 것을 고려를 한다면 각국의 재정들이 통신사를 지원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측면에서 화웨이 배제 시나리오는 완전히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화웨이 5G 통신 장비를 버린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체로 유럽 장비를 사용할 것이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멍한조 화웨이 부회장, 이분이 누구냐면 런정페이 회장의 딸이죠. 이분이 캐나다에서 잡혀 있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인도 요청이 왔거든요. 미국의 인도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어요, 캐나다가. 그런 가운데 캐나다 통신업체들이 5G 통신 장비를 유럽 업체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2일날 2대 통신업체인 벨 캐나다와 텔러스가 5G 통신망 구축 협력 파트너로 스웨덴의 에릭슨 그리고 핀란드의 노키아를 선택하고 화웨이 참여를 거부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벨 캐나다는 에릭슨과 협력해 핵심 5G 구축을, 그리고 다른 부품은 노키아가 공급하기로 밝히고 있고요. 텔러스는 에릭슨과 노키아를 그리고 5G 통신 장비로 선정했고, 그리고 캐나다 최대 이동 통신사인 로저스 커뮤니케이션은 에릭슨과 5G 통신망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자, 텔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브리티시 콜럼비아 쪽에, 지금 브리티시 콜럼비아 그리고 캘거리가 있는 이 지역에서 텔러스가 아주 강하고요. 그리고 로저스는 지금 퀘벡이나 아니면 토론토가 있는 이 지역에서 아주 강한 통신회사예요. 그래서 로저스 커뮤니케이션스가 훨씬 더 큰 회사입니다. 현재 캐나다는 5G 통신 장비 사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죠. 화웨이 제품에 대한 5G 통신망 안전 문제를 평가하고 있는 중인데, 이 평가하고 있는 중에서 통신 업체들이 먼저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캐나다는 5G 분야에서 화웨이와 중국에서 공을 상당히 들여왔던 곳인데요. 특히 벨 캐나다와 텔러스는 캐나다의 다른 지역에서 여전히 4G로 통신 장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로비를 지금 지속적으로 벌여왔던 것입니다. 특히 이번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캐나다의 화웨이 5G 통신 장비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통신 회사들이 먼저 결정한 것이죠. 특히 텔러스와 같은 경우는 지난 2월달, 이게 중요합니다. 2월달에 화웨이 5G 장비 사용을 공식적으로 천명했어요. 우리는 화웨이 장비를 쓰겠다. 그런데 뒤집어졌죠. 벨 캐나다와 텔러스는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4G 장비를 여전히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non-safety 언론, safety 언론은 상관없는데 non-safety 언론 기기에 대해서는 4G 장비까지 다 뜯어 엎어야 돼요. 이것까지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아주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벨 캐나다와 텔러스는 캐나다 다른 지역에서 여전히 통신 장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로비를 벌여왔죠.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 업체들의 화웨이 배제 배경을 한번 보면, 멍한조 화웨이 부회장, 미국 송환 문제, 이것이 캐나다 법원이 판단을 이번에 내렸는데 미국 입장을 대변을 하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캐나다 법원이 미국의 유리한 결정이 내리면서 캐나다와 중국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죠. 특히 미국에서도 5IG의 회원국 중에 하나인 캐나다를 더욱더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캐나다의 1, 2, 3위 통신업체에서 화웨이 배제는 캐나다 화웨이 보이콧에 영향을 줄 것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유럽, 특히 영국, 독일,
영국, 독일이죠. 캐나다까지 화웨이 보이콧에 동참하면서 화웨이의 고립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유럽에서 제일 영향력이 큰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영국, 프랑스. 그렇죠? 독일. 세 나라죠. 이 세 나라 중에서 어떻게 돼요? 저번에 프랑스의 어떤 한 회사에서 화웨이 통신 장비를 쓰지 않기로 발표했어요. 영국 안 됐죠? 독일 안 됐죠? 이렇게 되면 완전히 화웨이가 유럽에서 철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고, 특히 캐나다에서도 화웨이 장비를 계속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화웨이 힘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 특히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지금 통신 장비를 만드는데 기본 부품들이 있어요. 이 기본 부품들이 미국에서 많이 건너가야 되는데 이 기본 부품들이 만약 건너가지 못하게 되면 통신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 화웨이 통신 장비는 쓸 수 없는 입장까지 될 수 있다 라고 보게 되면 화웨이 통신 장비를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점점 적어질 것이다 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